중에서 같은 문제로 싸우다가 지쳐서라는 이유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는 연인에게는 이별이 답인 건지 아니면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인 간에 자주 생기는 갈등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깊이 정도? 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연락의 정도?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안 되는 분들. 그런 것들의 차이에서도 갈등이 오는 것 같고 아니면 표현 정도의 차이? 애정 표현. 표현 방법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들도 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면 이제 친구를 자주 만나서 뭐 그런 거, 너 뭐가 더 중요해 이런 거가 또 많았던 것 같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시댁 뭐 그런 뭐 결혼을 한 후에 어떤 걸 정하는 부분에서 그치. 자주 싸우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갈등 상황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갈등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싸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순위가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가 친구들보다 낮을 것 같을 때 또는 상대방의 온 가족보다 내가 순위가 낮을 것 같을 때 대부분 서운함을 되게 많이 느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 표현의 방식.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누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또 서운함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연인 관계 또는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 직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싸우는 이유가 네 가족이 더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갈등 상황을 일으키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되게 다양한 뭐 대처 방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을 쓰시나요? 저는 보통 상담 장면에서와는 좀 다르게 이제 연애할 때는 좀 미성숙한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닥치면 입을 좀 닫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그 순간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싸움이 될까 봐. 이왕 말할 거 좀 예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조금 그 순간엔 입을 닫는 것 같아요.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화이팅을 하는 편이죠.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정반대 성향이에요. 내가 그게 문제라고 파악이 되면 예전에는 문제가 발견됐다 하면 바로 그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 타입이었고 지금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보고 아까 쌤이 하는 것처럼 좀 정리도 해보고 일부러 한 며칠은 기다려요. 그러면 감정도 조금 사그라들고. 저는 되게 이상한 성격 같은데. 우리 이상한 성격 좋아해요. 저는 솔직한 것에 되게 겁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겨도 이게 되게 불만이어도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회피를 했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회피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또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난 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물어봐줘야 네, 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줘야 되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대화하는 방식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제 내가 왜 그 갈등 상황에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지 이걸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서로 대화 방식을 맞춰가면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의 텔레파시.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내가 원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대체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근데 저도 소망하는 바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준비해줬으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는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막 언성도 더 높아지고 막 뭐 나쁜 경우에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계속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끊어서 갈까요? 그럼 상담을 왜 받니?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유형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회피형이 있고 문제 해결 중심형이 있고 그다음에 조절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피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딱 터지면 일단 숨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켜주든 나를 지키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잠깐 숨어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안전지대가 마련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시는 분들. 문제 해결 중심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감정, 나의 감정 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누가 여기서 피를 흘려 쓰러져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타입. 이게 문제 해결 중심. 그 다음에 조절형은 이 두 가지가 믹스된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사람 중심에 문제 해결 중심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타입은 상대방의 문제 대처 방식과 나의 문제 대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이걸 이제 조절을 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나는 파이팅인 기질인데 상대방이 조금 회피형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 동안 정리해야 하는지를 조금 두고 봐주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조절과 동화. 그러니까 나를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또는 환경에 그대로 융화될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잘 쓰는 사람이 조절형인 건데,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절형으로 많이 그분의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려고 하죠. 유형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저희도 조절형이 되는 게 이제 그쵸.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거겠네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로 이렇게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 헤어짐으로 가는 막바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지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싸우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고, 상대방 입에서 지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재결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지쳐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칠 때는 빨리 두 사람이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고서는 헤어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지쳤을 때는 뭘 해도 잘 회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기 전에 손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탈진하기 전에. 우리가 일에서도 번아웃이 오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아웃이 되면 상담받으러 올 에너지도 솔직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기 전에 타인의 조언 또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식도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커플 상담이나 주변에 상담소가 많으니까 커플 상담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